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10년 8월 19일 이회영은 동지들과 함께 한지 장사꾼으로 위장하여 길을 떠납니다. 바로 만주의 망명지를 찾아가는 길이었죠. 이때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회영이 이 만주로 가기 위해 압록강을 건널 때요, 뱃사공 있잖아요. 그 뱃사공에게 아주 파격적인 뱃삭을 아주 넉넉히 준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했대요. 나중에 일본군에게 쫓기는 돈 없는 독립군이 압록강을 헤엄쳐 건널 때 배로 강 건너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답니다. 이 두냐 뱃사공이요, 진짜 약속을 지켰고요. 독립군들 사이에 압록강 뱃사공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주로 건너간 이회영은요, 환란연 횡도천에 머무를 집과 곡식, 김치도 막 여러 독을 마련한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조국은 이미 일제의 손에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러자 이회영은 육형제를 불러 모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형제가 명문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의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구차하게 생명을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회영의 형제들은 함께 만주 망명길에 오르기로 결의합니다. 육형제는요, 이 만주를 떠나기 위해서 재산들을 처분하기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은요, 이 명동의 가옥, 그리고 둘째 이석영이 양아버지 이유승에게 물려받은 남양주의 별장과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옥과 토지는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비밀스럽고 급하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값보다 아주 싼 가격에 처분이 되었죠. 처분된 재산은 당시 돈 40만 원. 자, 이걸 지금 돈 한번 환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시면 안 됩니다. 40만 원. 이걸 지금 소값으로 환산하면요, 소값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땅값으로 계산하면요, 명도가 얼마 비싸요. 땅값으로 계산하면요, 무려 약 2조. 와, 이거 상상을 초월하죠? 대단합니다. 사실 이 경솔국치 후에 이 조선 총독부는요, 대한제국의 이 고위급 인사들을 이 회유하기 위해서 귀족 자귀를 수여하고요, 상당한 돈을 막 안겼어요. 이시영 역시 중추부 부찬위에 제수되었고요, 구법률을 조사하는 취조국 위원으로 임명돼요. 하지만 이시영은 이미 압록강 건너 만주에 있었죠. 이렇듯 육형제의 망명은요,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육형제는요, 만주를 떠나면서요, 노비 문서를 불태워가지고 노비들에게 자유도 주었습니다. 감동이죠. 근데요, 그 중에서 노비 한 20여 명은요, 함께 이 육형제를 따라 만주로 가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육형제의 가족과 이 노비의 식소를 포함해서 약 한 60여 명이 만주로 향합니다.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육형제와 가족들은요, 남대문, 용산, 장단 등 여러 역에서 6 또는 이렇게 7집단을 나누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떠나죠. 신의주에 도착한 가족들은요, 주막으로 위장한 거처에서요, 새벽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의 활동이 뜸한 새벽 3시에 중국인이 끄는 썰매를 타고 드디어 압록강을 건넙니다. 이회영은 그 압록강을 건너면서 나라를 잃은 한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합니다. 압록강 물이야 어느 땐가 다련만, 내 가슴 끓는 한은 그칠 기약조차 없어라. 천신만고 끝에 육형제와 가족들은 이회영이 미리 임시거처로 마련해 놓은 횡도천에 도착했고요. 이후 이 삼원보 추가가로 다시 거처를 옮깁니다. 드디어 육형제는 이곳에서 경작과 학교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이 토착민의 방해로요, 이 토지 구입이 어려워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망명계획은 뭐야, 이거요? 왜 온 거야? 바로 이 집단 이주 동기를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군경이 숙소를 막 습격하면서 조사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정착이 쉽지 않네요. 결국 이회영은요,
당시 그 중국 지도자였던 위안스카이를 직접 찾아가고요. 이주와 정착의 협조를 받아내죠. 정말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이겨내고 육형제와 가족들은 새로운 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시 육형제는 우선 1911년 4월 농사를 지으면서 경작하면서 이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란 뜻의 경학사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6월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군사교육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죠. 근데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온 만주 생활이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마련해 갔던 그 많던 돈을요, 이 정착촌과 이 학교 건설로 3년 만에 다 써요. 이러다 보니까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하네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2조 원 재산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식량 부족?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힘겨운 생활 속에서 홍토병으로 이시영의 부인과 아들이 죽어요. 게다가 이 마족들의 습격으로요, 둘째 이석영이 또 납치됩니다. 이회영 부인은 어깨에 총상을 입는 수난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독립운동을 이어나갑니다. 이들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서는요, 무려 3,5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죠. 의열단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인물,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그 김원봉,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 이들 모두 다 이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또 대다수 졸업생들은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의열단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주도합니다. 샛별같이 빛나는 저항의 삶을 산, 그리고 살아갈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